당뇨는 평생 약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독한 약에만 의지하실 건가요? 지금 이 순간이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제가 의료계의 이단아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아침 식단에서 딱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천연 조절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5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들도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생명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당신의 혈당 회복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계속되는 혈당 상승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왜 하필 아침이냐? 왜 막 잠에서 깼을 뿐인데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저는 여러분께 제가 새벽에 발란, 의학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새벽 현상, 즉 dawn phenomenon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 여러분이 아직 이불 속에 있을 때 뇌는 이미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 쓰러지지 말라고 간과 부신에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를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간이라는 장기가 무엇을 하느냐? 저는 늘 간을 창고라고 비유합니다. 이 창고는 밤새 저장해두었던 포도당을 자동으로 풀어 혈액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과정은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생존 반응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막 잠에서 깬 상태에서 이미 혈당의 바탕 수위가 올라가 있는데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속 편하라고 몸에 좋다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죽이나 떡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죽과 떡은 밥이 아닙니다. 이미 잘게 부서지고 푹 익고 거의 씹을 필요도 없는 상태의 전분 덩어리입니다. 이 전분은 위에서 천천히 처리되지 않습니다. 로켓처럼 그대로 혈액으로 직행합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간이 먼저 풀어놓은 포도당이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아침죽 한 그릇이 또 하나의 당폭탄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저는 췌장을 늘 지쳐있는 노인 경비원에 비유합니다. 밤새 쉬지도 못하고 새벽에 이미 출동이 있었던 경비원이 갑자기 또다시 거대한 인파를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겁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신호는 쏟아지지만 노쇠한 췌장은 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식사 후 30분, 혈당이 200, 300mg/dl까지 치솟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이미 올라가 있는 혈당 위에 가장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얹어버린 아주 명백한 생리학적 충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하고 신뢰받는 기준, 바로 대한당뇨병학회 KDA의 권고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KDA는 한국인 식생활과 대사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이고 2023년 개정 지침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굶는 것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식품 교환 시스템인데 이는 음식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칼로리 안에서 구성을 바꾸라는 과학적 개념입니다. 먼저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당이 무섭다고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전 중 저혈당 위험이 커지고 그 반작용으로 점심에 폭식이 일어나 혈당이 더 크게 요동칩니다. 에너지는 강처럼 흘러야지 댐처럼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6:2의 황금 비율입니다. 접시의 55에서 65%는 탄수화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흰 쌀밥이나 흰죽이 아닙니다.
콩과 보리, 잡곡이 섞인 잡곡밥, 즉 잡푸곡밥이 우선입니다. 껍질이 남아있는 곡물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15에서 20%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 혹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20에서 30%는 지방인데 튀김 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소량의 좋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췌장이 숨 돌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식입니다. KDA는 서구식 식단보다 전통적인 한식을 권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채소와 섬유질은 늘리고 염분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버섯 같은 채소는 혈당의 완충장치이고 김치나 된장국은 예전보다 싱겁게 드셔야 신장과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을 줄인 동치미 한 그릇은 아침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KDA 식단은 적게 먹으라는 식단이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먹으라는 식단입니다. 느린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이 한 그릇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 췌장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같은 잡곡밥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규칙,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원칙, 바로 먹는 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 즉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게 만드는 물리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벽 현상, 즉 아침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생리적 반란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란을 어떻게 진압할 수 있느냐?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입에 넣는 음식의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황금 규칙은 먹는 것을 단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이 아니라 치아와 위장을 혈당 조절의 브레이크로 쓰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믿는데 저는 임상에서 정반대를 봐왔습니다. 부드럽고 잘게 부서지고 이미 눌러 압축된 음식이야말로 당뇨 합병증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떡입니다. 떡은 쌀이 아닙니다. 이미 곱게 갈려 압축된 전분 덩어리, 말 그대로 농축된 설탕 덩어리입니다. 작은 떡 한 조각이 들어가지만 혈관이 받아들이는 포도당의 양은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죽과 누룽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편하라고 드신다고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익고 구조가 무너진 전분은 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씹을 시간도 위가 일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대로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혈당 200을 넘는 급등입니다. 반대로 잡곡밥, 특히 콩과 보리가 섞인 잡곡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위를 늘 맷돌에 비유합니다. 죽을 먹으면 맷돌은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콩과 보리가 섞인 단단한 밥이 들어오면 위는 문을 닫고 음식을 붙잡아 갈아야만 합니다. 이때 콩과 보리의 껍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껍질은 전분이 소화 효소와 너무 빨리 만나지 못하게 막는 물리적인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폭포처럼 쏟아지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듯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씹는 횟수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식습관은 췌장에게는 재앙입니다. 잡곡밥을 드실 때는 한 숟가락에 최소 30번은 씹으셔야 합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침 속의 아밀라아제가 일부 전분을 분해하고 동시에 뇌에 췌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단단한 음식이 들어오니 인슐린을 서서히 준비하라. 이 신호 덕분에 췌장은 당황하지 않고 쇼크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먹는 것을 단단하게 만든다 하는 것은
적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이 덜 오르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먹는 것을 단단하게 하라는 이 단순한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히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실제 환자의 변화를 통해 이 원칙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아침마다 부드러운 죽 대신 콩과 보리가 씹히는 잡곡밥을 드시라고 고집하느냐? 그 이유는 네 가지 분명한 이득 때문입니다. 첫째, 혈당의 파도를 장재웁니다. 단단한 음식을 충분히 씹어 먹으면 포도당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혈당이 200, 250mg/dl까지 치솟는 급격한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완만하고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둘째, 뇌가 더 빨리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메요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오래 씹을수록 포만 신호는 빨리 올라옵니다.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양이 줄고 체중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셋째, 장 속에 군대를 키웁니다. 콩껍질과 곡물의 섬유질은 그냥 지나가는 찌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이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몸이 스스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넷째, 고령자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변비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관의 신경을 깨우고 장의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부산에 사시는 박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둘의 박어르신은 10년 넘게 제2형 당뇨를 앓고 계셨고 매일 아침 이를 걱정해 뜨거운 쌀죽에 떡 몇 조각이나 누룽지물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속이 편하다고 느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은 250을 넘었고 머리는 어지럽고 다리는 납덩이를 단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단 하나만 바꾸자고 했습니다. 죽을 치우고 반 공기의 잡곡밥을 드시되 콩과 보리가 씹히게, 그리고 반드시 한 숟가락에 30번씩 씹으라고 말입니다. 김에 싸서 채소와 함께 빨리빨리는 금지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아침 혈당은 140전 160mg/dl로 내려왔고 어르신은 제게 전화를 걸어 교수님, 이제 점심까지 배가 든든하고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부산 공원을 걸어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약을 바꾼 것도 용량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먹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당뇨 관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아직 절반입니다. 혈당을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는 음식이 들어오기 전 위장에 미리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바로 다음 단계, 우리 식탁의 국혼, 동치미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규칙, 산으로 기를 닦는 법, 트랑 아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트랑 아시드, 즉 식전에 산으로 기를 닦는 이 단순한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주는 이득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금 낮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첫째, 식사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동치미 국물이나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전체 식사의 혈당 지수, 즉 GI를 평균적으로 20에서 30%까지 낮춥니다. 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혈관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으로 흉내내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둘째, 장을 치료합니다. 동치미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발효 음식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살아있습니다. 이 균들은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만성염증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장합병증과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혈당의 병이기 이전에 혈관과 염증의 병이라고. 셋째,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연적인 산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식사 후에 괜히 허기가 지거나 간식을 찾지 않게 되고 속은 더부룩하지 않고 가볍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량으로 필요하다면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지키면 고령자에게도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소박한 무국물 한 그릇 안에 조상들의 발효지혜와 현대의학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식전에 산으로 기를 잘 닦아놓고도 바로 이어서 김이 펄펄 나는 밥을 급하게 떠먹는다면 효과는 절반에 그칩니다. 아직 마지막 열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식었다가 다시 데운 밥이 당뇨 환자에게는 숨겨진 명약이 되는지, 이제 마지막 규칙, 차갑게 바꿔서 몸을 속이는 법, 바로 먹는 것을 식히는 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먹는 것을 단단하게 만들어 치아와 위장으로 혈당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배웠고, 산으로 기를 닦아 장에서 당이 쏟아지는 것을 막는 방패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비밀은 바로 음식 자체의 화학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규칙을 이해하시면 평범한 밥 한 공기가 당뇨 환자에게는 약보다 강력한 기능성 식품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먹는 것을 식혀서 몸을 속이는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찬밥, 이른바 찬밥을 떠올리면 가난했던 시절과 배 아픈 기억부터 떠올립니다. 한기, 냉기, 소화불량을 걱정하시지요. 그러나 의학과 식품화학의 관점에서 보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밥은 전혀 다른 물질이 됩니다. 밥을 지은 뒤 약 4도 안팎의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식히면 밥 속에 있던 일반 전분이 재배열되며 저항성 전분, 즉 레지스턴트 스타치로 변합니다. 이름 그대로 이 전분은 소화 효소에 저항합니다.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쪼개지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 고급 식이섬유처럼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분명 밥을 먹었는데 몸은 그것을 채소처럼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어르신들께 차갑고 딱딱한 밥을 그대로 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문화는 타협해야 오래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콩과 보리가 들어간 잡곡밥을 지으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을 함께 넣으십시오. 이 지방은 전분 입자를 감싸 저항성 전분의 형성을 더욱 촉진합니다. 밥을 지은 뒤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고에 하룻밤 재우십시오. 다음 날 아침 그 밥을 전자레인지나 찜으로 다시 데워 드시면 됩니다. 겉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뜨거운 밥이지만 그 안의 구조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밥의 혈당 지수는 90에서 50 안팎으로 떨어지고 아침 식후 혈당은 평소보다 30에서 50mg/dl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최고의 먹이가 되어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의 경과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오전 내내 허기나 단 것에 대한 갈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보십시오. 과학은 문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다만 더 똑똑하게 준비된 밥을 먹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잡곡밥을 짓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 냉장고에 넣어두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 세 가지 규칙을 모두 담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아침 식단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내일 아침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한식 표준 식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무기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씹어서 속도를 늦추는 먹는 것을 단단하게 하는 법, 장에서 기를 막는 산으로 준비하는 법, 그리고 음식의 정체를 바꾸는 식혀서 다시 먹는 법입니다. 이 이론들을 내일 아침 혈당계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이 한 상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반드시 작은 의식을 하나 치르셔야 합니다. 식사의 시작은 밥이 아니라 산입니다. 작은 그릇에 담은 동치미 국물 한 사발 또는 식초와 마늘로 무친 오이 몇 조각이면 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은 소금기를 덜어내고
속이 약하거나 날씨가 추우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 섞어 주십시오. 이 한 단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장 점막 위에 얇은 사내막을 깔아 전분을 쪼개는 효소들의 손놀림을 늦추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이제야 비로소 밥상을 본격적으로 마주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 짧은 사내 의식 하나만으로도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혈관을 향해 달려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규칙이 하나로 연결되는 출발점이며 아침 혈당을 140mg/dL 아래로 묶어두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비로소 아침 식사의 중심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밥상에서 주인공은 많이 먹는 밥이 아니라 똑똑하게 준비된 밥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바로 어젯밤에 지어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잠을 재운 잡곡밥,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데워 따뜻해진 잡부곡밥입니다. 겉은 김이 나지만 그 안의 전분 구조는 이미 바뀌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밥은 혈관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천천히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 반드시 깔아야 할 바닥이 있습니다. 단백질입니다. 부드러운 계란찜 한 그릇이든 싱겁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이든 상관없습니다. 단백질은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는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밥이 혼자 튀어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사의 완성은 섬유질입니다. 김이나 쌈채소로 밥을 싸서 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싸먹는 순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씹게 됩니다. 치아는 다시 브레이크가 되고 채소와 김은 밥알 하나하나를 섬유질로 감싸는 보호막이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같은 반 공기의 밥이라도 혈당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씹고 머물고 천천히 내려가는 이 한상은 먹는 것을 단단하게 하고 식혀서 다시 먹는 두 가지 규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방식으로 드신 아침 식사는 췌장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준비가 잘 되었구나 하고 안심시키는 식사입니다. 이제 식사는 끝났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혈당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식사를 잘 해놓고도 곧바로 사과 한 조각, 배 한 입, 혹은 단맛이 강한 깍두기를 집어드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방어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식후 바로 들어오는 과당과 설탕은 이미 열린 혈관으로 가장 빠르게 침투해 혈당을 다시 튀어오르게 만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일과 단맛이 강한 김치는 적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최소 5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 식사가 끝난 뒤 입이 심심하고 무언가 씹고 싶다면 그때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동시에 노년기 가장 중요한 심혈관 건강을 조용히 도와줍니다. 식사의 마무리는 단맛이 아니라 안정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셔야 오늘 아침에 한 끼가 진짜 혈당을 잠그는 식사로 완성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할머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죽을 드시면 혈당이 220까지 치솟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는데 이제는 잡곡밥을 지어 김에 싸서 꼭꼭 씹어 드시고 식사 전에 동치미 국물부터 드시니 배는 든든한데 혈당이 130 근처에서 멈추고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한상은 반찬이 아니라 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만 어떤 약이든 사용법을 지켜야 안전하듯 이 식사법도 몇 가지 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와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단단한 식감을 고집하지 마시고 잡곡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지어 양을 줄여 시작하십시오. 씹는 횟수는 중요하지만 무리해서 턱이 아플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동치미 국물을 반드시 소량으로 필요하면 미지근하게 드셔야 하고 속쓰림이 있으면 그날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잡곡밥을 짓고 내일 아침 동치미 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동치미를 꺼내놓고 잡곡밥을 지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주의사항만 지키신다면 이 식사법은 여러분의 혈당계를 가장 정직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췌장을 다시 숨쉬게 하는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는 의사로서 반드시 이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칙들은 효과만큼이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먹는 것을 단단하게 하는 규칙에서는 이를 믿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콩이 단단히 씹히는 밥을 무리해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잡곡밥을 조금 더 물을 넣어 부드럽게 짓거나 채소를 잘게 썰어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씹는 시간이지 딱딱함 자체가 아닙니다. 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씹으면 오히려 삼킴사고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몸에 밴 빨리빨리 습관은 오늘부터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잡곡밥은 차를 음미하듯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처음 1, 2주 동안은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위와 장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면서 소화력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변화는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규칙인 산으로 준비하는 법에서는 반드시 작게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 예전에 위염이나 가벼운 궤양을 앓으셨던 분들은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동치미 국물을 한 그릇씩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 그릇 이하로, 그리고 물에 희석해서 시작하십시오. 마셨을 때 속이 편안하고 쓰림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습관으로 이어가도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금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국물의 신맛만 취하십시오. 특히 항응고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발효 음식이 약물작용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한 뒤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절을 잊지 마십시오. 추운 계절에 차가운 동치미를 그대로 들이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복통이나 설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 섞어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산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과 온도,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이 규칙은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인 먹는 것을 시키는 법에서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찬 밥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식혔다가 다시 데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절대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밥을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갑고 딱딱한 밥은 소화도 어렵고 특히 노년기에는 복통과 설사를 부르기 쉽습니다. 반드시 전자레인지나 찜으로 충분히 데워 겉은 따뜻하고 속은 부드럽게 만들어 드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미 형성되었다면 다시 데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따뜻하게 드셔도 됩니다. 겉은 뜨거운 밥이지만 그 안의 전분은 이미 당을 거부하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위생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밥은 가급적 하루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세균에도 탈이 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밥아줄 때 들기름을 소량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지방은 전분 입자를 부드럽게 감싸 소화를 돕고 장까지의 이동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약하면 먹는 것을 시킨다 하는 것은 차갑게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를 바꾼 뒤 따뜻하게 즐긴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주셔도 밥은 더 이상 혈당의 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공통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 정말로 안전하게 벗어나는 법. 저는 이것을 사는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처음 일주일은 반드시 혈당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아침 공복 혈당,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직접 재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기준으로 식후 혈당 180mg/dCl이하면 안전한 범위입니다.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직접 보셔야 이 방법이 감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저혈당을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이 세 가지 규칙을 동시에 적용하면 혈당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만약 메트포르민이나 다른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심한 공복감은 좋아지는 신호가 아니라 과도하게 내려갔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후에 짧은 움직임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격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은 근육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은 인슐린 없이도 작동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당화혈색소, 즉 HbA1c 수치는 내려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당뇨 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조율하고 몸과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을 이해하는 여정을 함께 걸었고 혈당을 억지로 누르는 싸움이 아니라 췌장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핵심만 남기고자 합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살 수 없는 그러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특별한 처방전입니다. 어르신들, 평생 몸에 밴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잡곡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는 그 순간, 식사 전에 동치미 국물 한 모금을 넘기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혈관과 눈, 신장을 직접 살리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단한 표를 늘 환자분들께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 식탁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적은 죽과 떡, 누룽지불처럼 부드럽고 빨리 흡수되는 음식이고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할 아구는 콩과 보리가 들어간 잡곡밥과 동치미 국물입니다. 빨리빨리 먹는 습관은 내려놓고 한 숟가락에 30번 씹는 느린 식사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김이 펄펄 나는 밥을 바로 떠먹는 대신 식혔다가 다시 데운 밥을 선택하는 것. 이 차이가 혈당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래 사시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눈이 밝고 다리가 가볍고 약에 덜 얽매인 채로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80이 되어도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내일 아침 식탁 위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배운 이 처방전을 마음에 넣고 오늘 밤 잡곡밥을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성실하게 그 선택에 답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눈이 흐려지고 발끝이 저려 밤잠을 설치고 결국 합병증 때문에 누워 지내는 노년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수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여야 하고 그 전제는 반드시 건강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김이 펄펄 나는 밥 대신 식혔다가 다시 데운 밥을 선택하는 것. 이 작고 단순한 변화 하나가 췌자장에게는 숨쉴 공간을, 혈관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막힌 뒤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 신장이 망가진 뒤에 후회하는 환자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부터 준비하십시오. 이 영상이
지금 당뇨 때문에 막막함 속에 계신 분들께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 형제, 이웃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쓴 약을 삼키며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한 편의 영상이 약보다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가장 좋은 병원은 여러분의 부엌입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혈당계에 찍힐 예쁜 숫자를 기대하며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건강교육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병의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동반 질환은 개인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소개한 식사법과 생활습관을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 중인 분들은 식습관 변화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약물 용량 조절 없이 임의로 실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사례와 수치는 개인의 실제 임상 결과를 예시로 설명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 내용을 실천함에 따른 모든 선택과 결과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작자는 그로 인한 의학적 판단이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